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1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어제 8월 9일 장관과 주미 대사 등에 대한 어떤 개각 내지는 지명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고 당초 보면 이번 개각이 있게 되면 주미 대사는 문정인이 확실하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거의 100% 주미 대사로 갈 것이다 했는데 이수혁 의원, 이수혁 전 주독 대사가 주미 대사는 정토외교관 출신입니다. 외시 출신입니다. 지명됐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예? 법무장관은 저 문재인 선생이 그냥 지명만 하면 되는데 네. 뭐 자꾸 이름들이 비슷하냐? 문정인이는 그 미국에 통보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뭘 허가를 받아요? 네? 허가 받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헷갈리시죠? 자, 외교관 이른바 우리 특명 전권 대사의 임명 과정은 되게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가 지금 미국입니다. 여기가 한국입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저기 미국님, 우리 이번에 주미 대사로 황태순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태순 오케이. 서울대학문과 오케이. 요런 걸 뭐라고 미리 사전에 의중을 탐색하는 그 과정에서 오케이 하면 그게 페르소나 그라타 라틴어입니다만 다음에 문정인을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누구? 누구? 문재인 대통령 말고 문정인. 아니 걔는 평양대사를 보내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를 왜 보내? 요걸 페르소나 난 그라타. 그러면 여기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이제 아까 황태순 보내 어떨까요? 이쪽에서 뭐 좋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인 확인 작업인 거예요.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그레망, 영어로 어그리먼트죠. 동의를 구합니다. 자, 이제 황태순을 갖다가 주미 대사로 보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 어그리먼트 하는 아그레망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받으면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황태순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서 저쪽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제가 대한민국 특명 전권 대사에 올시다 하고 신임장을 제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사로서요. 대사로 역할하는 건데 네.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다시 보여줬죠. 저 워싱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갖다가 주미 대사로 조윤재 대사 후임 주미 대사로 보낼 의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친구는 저 북한 대변인인데 저 평양으로 보내야지 왜 미국에 보내려고 그럽니까? This is America. 그랬기 때문에 문정인이 흔한 얘기를 까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예. 그 미국 저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네네. 그걸 자기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저기 문정인에 대한 그 페르소나 나은그라타 결정이 통보되고 네. 이수혁으로 곧바로 발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배꼽 잡았던데 안 그래도 발표될 그 즈음에 문정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초 보면 이미 한 달여 전부터 문정인 씨 이제 주미 대사 얘기 나올 때 아유 나는 그저 보면 그 인사검증 그러니까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서 저 청와대 민정에 난 그것도 뭐 동의서도 난 사인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연막을 잠깐만 피더라고 이 친구가. 지가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아랍 정치 전공이에요. 아랍 정치가 미국이 돌아가는 걸 눈치챘는데 지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개긴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인사검증을 해 문정인이를 누가 천하의 문재인이 동생 문정인이를 누가 검증을 하죠? 청와대에서 겁대가리 없는 놈이.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어제 그 발표가 됐나요? 뭐라고 그랬냐니까 아유 내일 모레 내 나이 70에 참고로 문정인 씨가 195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는 68입니다. 우리 68인데 내일 모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내가 하리 그랬는데 문제는 이수혁 대사가 나이 70으로 나오대. 사실 2살 더 많아서 이수혁 대사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으로 닥치고 있으면 되는데 네. 또 뭐 자기 쪽팔리다고 뭐 쪽팔리기는 지가 한 일이 있으니까. 자, 북한에 대해서 네. 야 김정은 내가 인마 너 보호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미국한테 까여가지고 간다. 네. 그래도 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니까 라인 있으니까 좀 안심해. 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다. 문재인이 임기 끝날 때 한다라고 딱 저 서신 보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쭈글쭈글 그래. 그리고 네. 그 우리 저는 사실은 저는 문정인 씨 빨리 미국 갔으면 정말 미국 대사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네. 아니 지금 안에서 간첩칠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자, 지금 기억하시겠죠? 우리 애청자분들 이 얘기 하기 시작하면 정말 혈압 높으신 분들은 지금 몇 명 쓰러질 건데. 네. 첫째, 네.
문정인이가 저 북한과 미국의 협상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측 카드를 오픈하면서 미리 까죠. 미리 까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김정은이 편들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2월달에 하노이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문정인이 문재인이 말대로 하고 가가지고 완전히 쇠파이프로 맞아 죽었는데 첫째 맞아 이 얘기 죽지 않았고. 기억하시는 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한번 하나하나 읊어주세요. 뭐 하도 많아가지고 책으로서도 몇 번 아니, 쓰겠다. 대표적인 거몇 첫째, 개. 예. 빅딜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북한도 뭐 지금 장사도 좀 했고 해야 되는데 동시 단계적 실천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진 핵능력이 100이면 열을 포기하면 돈을 열을 주고 제네바 핵합의 방식으로 했다. 동시적, 단계적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지금까지 하노이 와서 깐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네.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할 테니까 우리에 대한 경제 압박 제재들 뭐 한 것들 다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정인은 시킨 대로 한 거지. 그렇죠. 그것도 문정인이 시킨 대로. 그 다음에 네. 그 스몰 딜 그렇게 하면서 빅딜이라는 안 된다. 북한의 최저 안전 보장이라는 게 손에 잡혀야지 북한이 포기하는 것인데 빅딜이라는 것은 완전 포기와 북한의 이게 뭐 좀 정상화 뭐 북미 수교 같은 것들로 원텀에 한 방에 까면 안 되니까 스몰 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볼턴하고 또 폼페이오가 야 까고 앉았는데 무슨 스몰 딜을 언제 하고 지금 비핵화는 손에 잡고 해야 된다니까 굿 이너프 딜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good enough deal. 미국은 그래서 비핵화라는 게 가시적이고 손에 잡힐 만큼 CVID급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무슨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틀을 수백만 번도 하는데 문정인이 살짝 맨날 이렇게 얘기했죠. 늘 가서 흔한 얘기로 늘 해방 놓고 뭐 정보 흔한 얘기로 정보들 이쪽에 우리 그 협상 카드 북한에 슬쩍슬쩍 그러니까 넘겨주고 하노이 직전에는 또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축되지 않는 것이므로 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또 하면서 미국한테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 라고 끝까지 미국을 압박했던 거예요. 그죠? 대통령 안보특보가. 근데 그거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문정인이 무슨 유공훈장 줘야 돼. 국가 유공훈장 줘야 되는 거야. 그건 이미 그거 믿고서 문정인이가 또 미국의 또 버팅이라고 그러죠. 대가리 들이박으면서 정원이 그렇게 나르면 안 된다고 막 씩씩대고 뭐 온 국민들을 열받게 하면서 했고 그리고 뭐 빅딜 안 된다 뭐 동시병행 다발 뭐 쭉 하다가 그거 믿고 왔던 문정인이가 김정은이가 예. 그냥 완전 쇠파이프로 그냥 골방에서 맞아 죽고 그냥 그냥 단식 그냥 올라가가지고 북한 가서 평양 가가지고 정말 그래도 됐는데. 2월 30일 다시 또 판문점에서 트럼프 만나서 또 기적같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는 보니까 3쪽짜리에 달하는 또 손으로 핸드라이터드 핸드라이팅 레터를 갖다가 트럼프한테 보내갖고 아유 내가 사실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쏘는 것은 다 한미연합 훈련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형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또 트럼프는 그래 나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마음에 안 들어. 자 돌아와서 네. 자 보면은 대한민국에 우리 흔히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한 사람인지 모를 사람이 정세현 씨 또 문정인 씨 아니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기서 온 동네 나팔 불고 온 동네 갔다가 이리저리 정보 빼고 협상 카드 깨고 흔한 얘기를 고스톱 치는데 판다 갖다가 폐 엎어놓고 그런 사람들 다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근데 아이고, 또 국내에 있으면 또 얼마나 또 분탕질을 치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 하나 궁금한 미국이 거 있어요. 뭐 페르소나 난그라타라고 지목한 사람을 한미 동맹 또 지금 문정인 씨도 유명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통일 외교 안보 이름도 길다. 하여간 뭐 대통령 뭐 보좌 특보를 하면서 네. 미국 가가지고서 그런 얘기했잖아. 뭐요? 한미 동맹 깨는 게 한미 동맹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게 평화협정 되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직후입니다. 한미 동맹 제거가 최상책이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안보 특보로 외교 안보 특보로 있으면은 미국이 아주 완전히 저 빨갱이 새끼라고 지목을 한 페르소나 난그라타하고 같이 둘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우리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에 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이 저런 놈들하고 브란트 유명한 얘기 있잖아. 브란트 보좌관이 간첩해가지고서 뭐 난리 나고 했었는데 미국이 우리 한미 동맹을 파기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라고 딱 지목을 했는데 그 사람을 계속 붙이시면 되나요? 또 있어요. 문정인 씨가 유명한 얘기 여러 차례 걸쳐 한 얘기 있죠.
남북이 평화협정 단계에 들어가면은 주한미군은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좀 철수시키고. 주화 철수시킬 필요 없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분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문정인 같은 사람을 갖다가 외교 안보 특보로 앉혀놓고 계속 뒤에서 그야말로 한미 동맹 뭐 왔다 갔다 회방 놓고 그야말로 분탕질 지기는 사람 놔둬갖고 한미 간에 뭐 이야기 되겠어요? 모르겠어. 이게 좀 속은 시원한데 뭐가 시원해? 오히려 아니 미국이 까버린 건 속은 네, 시원한데 예. 차라리 그냥 받아들여주고 거기서 그냥 워싱턴에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게 한미 동맹이 좋았을 텐데 또 암약이 아니고 양약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예.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이런 정도 조치를 취하는 게 이 자유의 전선을 일하는 우리 저 가치를 위해서는 참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2011년 이후에 평양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ESTA 전자비자에 의한 그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비자를 받고 나가도록 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그래서 흔한 얘기로 작년에 9.19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서 목구멍으로 저 냉면이 넘어갑니까? 그 지청구 들었던 삼성, 경제인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등등들 앞으로 미국 가려면요 다 비자 신청해서 비자 심사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34,000명 된대요. 그 미국이 이제 자유전선이 뭐 거의 허물어졌다라는 그 위기감을 이제 발동한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뭐 봐도 뭐 설마 그런데 저희가 한번 했지만 CIA 저 요원들이 지금 네. 뭐 최근 들어가지고 2018년 들어와가지고서 뭐 2배 이상 가까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네. 미국 자체도 야 우리 자유전선을 냉전 시기에 형성해왔던 이제 한국 미국과의 한미 동맹 한미일 군사안보 체제가 위기에 들어왔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 작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야 봐주면 뭐 지들이 우리 틀 안에 있지 뭐 빠져나가서 지금 뭐 지소미아도 뭐 깨겠다고 그러지. 한미 동맹이 예를 들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미 동맹의 가장 굳건하던 91년까지는 미국은 자국 부담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91년부터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금씩 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조로 늘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5조 5천억, 6조로 늘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동맹 아니니까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확실하게 하자. 잉? 그 문재인이 그럼 국내에 있으면서 동맹 깨자. 그 돈 깨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뭐 미국하고 왜 하냐 이러지 않을까? 그럼 근데 더 참 더 골치가 아프네. 골치 아픈데 나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보니까 민주평통 부의장이 누구 앉혔어요? 상임 부의장에 저기 김정은의 대변인이지. 정세현. 정세현. 수석 대변인 딴 사람이 있고. 대변인 대변인 수석 대변인은 문 있고. 있고 그다음에 문정인, 정세현 이 양날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세현 씨를 갖다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으로 앉히면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민주평통 의장이 누군지 아시죠?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평통 부의장이 거의 뭐 총리급쯤 되는 아주 네. 어마어마한 자리이고 이게 그 지역 조직들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민주평통 대의원 되는 게 꿈이에요. 그게 제일 큰 관직이에요. 관직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LA 뭐 뉴욕하고 하는데 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하는 일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통일 정책 안보에 관한 문제들을 하고 그 전국 전 세계적인 지지, 우리 지역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어낸다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조직인데 이 정세현이 가지고 김정은 얘기만 하고 돌아다닐 테니 또 이건 또 어떡하나 참 그러니 한 발 한 발 참 더 점점 더 기괴한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민주평통이 하는 일 중에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재외투표 있습니다. 선거 때 재외국민 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어떻게 힘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이 민주평통 조직이에요. 그래요. 그 교민들이 민주평통 대의원 네. 임원이 되는 걸 뭐 굉장히 좀 좋아하고 하니까 네. 좀 반대급부로 또 뭐 좀 해달라고 도와줄. 그렇죠. 이게 또 정권과의 그 통로가 되는데 네. 정권의 앞잡이자 김정은의 대변인인 사람이 네. 이걸 한다 그러니까 참 깝깝한 일입니다. 좀 깝깝한 일인데 뭐 어떻게 우리가 또 지켜봐야지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뭐요? CIA가 예. 지금 오사마 빈 라덴 네. 오사마 빈 라덴 형제들한테 뭐 수백만 달러씩 네. 해가지고 했잖아요. 현상금. 현상금 그랬는데 대북 정제유 밀 반입에 네. 대해서 정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100만 달러 이상의 지금 또 현상금을 걸었더라고.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처럼 반미 하면 반미 운동 벌어지고 해도 미분 나오면 방어하고 해도 네. 그래도 이게 시스템 자체가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고 네. 일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는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벗어났구나. 내일을 벗어났구나. 완전히 우리가 늘 하는 얘기대로 메인스트림이 좌익과 좌파로 바뀌면서 통제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때로는
채찍을 쳐가면서 우리가 전에 다행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대북 정제 그 밀수출부터 네. 수사하라고. 그러니까요. 자, 우선 저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어쨌든 우리 한미 간에 있어서 주미 대사로 미국이 딱 페르소나 난그라타 한 것으로 알려진 문정희 씨는 빨리 그나마도 외교안보 특보자리 빨리 나와서 그냥 교수로 계세요. 명예 교수로. 그게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조금 돕는 길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도울 일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하죠.